엄마국어 10분 구호입니다. 21학년도 수능 기출 해설 강의. 그 무엇보다 중요한 수능 기출. 예를 통해서 다른 기술 지문 나왔을 때 한 방에 빡!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기 보니까 아이언맨 나와있지. 자, 아이언맨처럼 힘내가지고 한 방에 빡! 끝내봅시다. 최근에 3D 애니메이션은 입체 영상을 구현해서 실물 촬영한 것 같은 느낌을 준다. 이거를 만들려면은 모델링, 렌더링을 해야 된다. 첫 단락에서 뭐라고? 핵심어를 찾는다. 친절하게, 얘들아, 이 글에서는 모델링, 렌더링 두 개를 기억을 해야 돼. 친절하게 또 네모까지 쳐놨네. 모델링은 여기다가 지금 적어놨는데, 이거 기술 지문에서 이런 기술은 라고 했을 때 머릿속에 제발 결과값을 찾는다, 결과값을 찾는다, 결과값을 찾는다. 이게 지금 수능 지문이잖아. 왜 결과값을 찾아야 할까? 답에서 물어보니까. 밑에다가 좀 적어놨는데, 과학기술 경제는 요 화살표 비례 반비례 얘하고 과정 결과 얘를 가지고 답을 주는 거라고. 아예 머릿속에 박아 놓으세요. 그래야 읽으면서 이번에 또 뭔가 어려운 거 기술 나올까? 이거 잘 모르는데 쫄지 말고 그냥 기술 지문, 국어 지문. 나는 여기서 읽으면서 얘네들 찾아내고 얘네들 찾아낼 거야 라고 생각하면 편해. 우리가 이 기술 자체에 대해서 뭐 겁먹거나 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또 이해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국어 문제만 풀면 되니까. 모델링은 고유값을 설정하거나 수정한다. 근데 뭐 하는 거냐? 작은 삼각형을 조합해가지고 복잡한 굴곡의 표면도 정밀하게 표현한다. 이게 모델링이라고. 대단히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의도적으로 찾으려고 독서를 하고 문제를 풀면 그럼 이제 굉장히 국어가 쉬워지는 거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러고 가면은 글도 안 읽히고 이따 문제 풀 때 1, 2, 3, 4, 5 계속 왔다 갔다 헤매게 되는 거고. 그 차이야. 그게 최상위권하고 중위권하고 하위권의 차이라고. 최상위권은 읽으면서 답이 나오는 애들을 미리 머릿속에 체크하거나 여기에 쓰거나, 중위권은 자기가 얘네가 출제자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표시해야지 본인이 생각할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표시해 놓고 문제 보면은 선지 1번, 선지 2번, 선지 3번 아이고 결국 찾았네. 찾긴 찾았지. 시간이 많이 걸렸지. 그러니까 보통 3, 4등급 친구들이 한 지문에서 두 지문을 못 푸는 거라고. 그 차이야. 결국 그 친구들도 찾긴 찾아. 문제는 이렇게 찾고 나서 이 친구들이 어떤 정신 승리를 하냐면 나는 시간만 있으면 충분히 찾을 수 있어. 연습하면서는 다 찾아. 선지 다 확인하고 해설지 열심히 보고. 좀 나쁜 말 할게. 그게 병신짓거리 하는 거라고. 시간 관리라고 여기저기 흩어놨는데 그것들을 우리는 출제자들이 원하는 방식. 여러분이 갑이 아니야. 출제자들이 갑이라고. 갑이 원하는 방식으로 읽고 이해하고 표시하고 정리해가지고 선지에서 답을 찾는 게 여러분이 할 일이라고. 그게 최상위권이에요. 그 최상위권 가자고 지금 유튜브에서 이러는 거, 유튜브 보면 재밌는 거 얼마나 많아. 메시 축구도 봐야지, 응? 뭐 룩북 해갖고 예쁜 옷 봐야지, 모델도 봐야지, 뭐 맛있는 먹방도 봐야지. 볼 게 얼마나 많아. 그 시간에 여러분은 그 재밌는 먹방 이런 거 대신에 이 기침 소리 나는 아저씨가 하는 수능 기출 강의 듣고 있잖아. 왜 들어? 다른 지문 만났을 때 빨리 이해하고 빨리 풀려고. 잔소리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말고 평가원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자꾸 지문에서 찾아내고 표시하고 정리하는 거를 습관을 들이자. 그래야 점수하고 연결이 된다. 그래서 선생님 그 강의 쭉 보다 보면은 맨날 똑같은 얘기 할 거야. 그 똑같은 얘기가 뭐야?
평가원 애들이 이렇게 하라고 시키는 거라고. 자, 삼각형 조합했더니 정밀하게 표현이 된대. 자,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는 삼각형 설명하는 거지. 삼각형 개수는 안 변한다. 상대적 위치, 모양이 바뀌지 않는 한 안 변한다. 개수 안 바뀌어, 상대적 위치 안 바뀌어. 근데 크기, 커지면 정점 사이 간격이 넓어지는 거고, 작아지면 좁아지는 거고. 여러 번 얘기했지만 우리 수능에서는 뭘 출제한다? 변하는 놈을 묻는 거야. 10년이 지났는데 안 바뀌었어요. 이런 애들은 답에서 안 묻는다고. 다시 수능에서는 뭘 묻는다? 변화되는 부분을 묻는다. 그럼 뭐 해야 돼? 지문 읽으면서 반드시 이 체크라는 게 밑줄을 치든 뭐 색연필을 칠하든 머릿속에 외우든 옆에 쓰든 어쨌든 문제로 나왔을 때 빨리 이 부분을 머릿속에서 찾을 수 있도록 그게 국어 지문을 읽는 거라고. 변화됐으니까 출제하는 거라고. 자, 그 다음에 물체 표면은 질감을 나타내는 표면 특성이 지정이 된다. 빨간색, 뭐 레드, 80, 뭐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렌더링. 뭐 하는 놈이냐면 2차원 화면을 생성하는 거. 자, 렌더링 할 때는 역시 또 어떻게 해서 멀리 있으면 작게, 가까이 있으면 크게. 뭐에 해당하는 거야? 여기에 해당하지. 그럼 뭐겠어? 답에서 붙겠지. 자, 그렇게 화소값을 정해서 입체감을 구현하더라. 그리고 나서 그게 하나의 프레임이고 그게 정지 영상으로 완성된 게 렌더링 화면이다. 결과값. 자, 그 다음에 그 렌더링 화면을 연결하면 동영상이 되는 거다. 자, 그럼 동영상을 하려면 계산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친절하게 화살표가 똑같네. 개수가 많고 해상도가 높고 화소수가 많고 그러면은 당연히 계산해야 될 양이 많아지니까 연산 시간이 길어지고. 그러면은 이거를 좀 빨리 하려면 어떻게 되지? GPU를 쓰더라. 자, GPU는 코어가 상당히 많은데 CPU 코어보다는 느려. 그럼 빨라진다며. 자, GPU는 동일한 연산을 같은 1 더하기 1 이거를 여러 번 할 때 고속으로 출력 영상을 생성한다. 아까 맨 앞에 아이언맨 나왔지만 그 삼각형이 무수히 많지. 다 동일한 계산이지. 근데 그거를 CPU를 통하면은 그 삼각형 하나하나 다 계산해야 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GPU는 삼각형 이제부터 삼각형이야 한꺼번에 시작 하고 한 번에 끝난다고. 모든 데이터를 동시에 연산하니까 연산 시간이 짧아지더라. 문제 갑시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해서 자, 렌더링에서는 어떻게 표면 특성 값이 정해지고 그 다음에 화소값을 정하더라. 이게 인과관계였지. 그런데 문제 어떻게 해? 화소값에 의해서 특성이 결정된다. 사실 개소리지. 원래 있던 특성이 먼저고 그거로 화소값을 정하는 거지. 인과관계를 거꾸로 만드는 고전적인 방식. 생각보다 거꾸로 해놨을 때 답을 잘 못 찾아. 왜냐면 전부 지문에 있거든. 그래서 그 결과값을 끄집어내는 인과관계 이놈 주목한다. 자, 모델링으로 가장 모델링 첫 번째 나오는 기술 뭐라고? 결과값을 반드시 체킹한다. 왜? 답에서 물어보니까 삼각형 조합했더니 복잡한 것을 정교하게 표현할 수 있다. 끝. 자, GPU로 적절한 것은
자, 수능에서는 이런 방식을 상당히 좋아한다고. 자, 지문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지문에 이렇게 써 있지. 자, GPU는 하나의 데이터를 여러 코어에 집어넣고 같은 연산을 한꺼번에 시킨다. 그래서 연산 시간을 절약한다. 이게 GPU의 개념이거든. 그럼 이제 실제 수능에서는 추론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자, 기억해. 머릿속에서 추론이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 추리해라 이게 아니라 지문 논리를 거꾸로 해놓은 놈을 찾아라 이 얘기라고. 됐지? 자, 핵심 포인트는 같은 연산을 했을 때 한 번에 처리되는 거고. 자, 여기 답지 보니까 연산을 하나씩 순서대로 같은 연산이 아니라 1 더하기 1, 1 더하기 2, 1 더하기 3, 연산이 계속 바뀌어. 그러면은 한 번에 처리가 안 되지. 그지? 그래서 뭐 코어가 100만 개가 있든 한 개만 있든 어쨌든 순서대로 들어가니까 시간은 동일하다. 자, 36번에서는 추론 문제 푸는 거를 설명한 거야. 지문에 프로세스가 나와. 그랬을 때 추론이라고 하면 수능에서, 그러니까 적어도 수능에서는 일반적인 쉬운 데서는 그냥 지문만 잘 눈 크게 뜨고 찾으면 지문에 써 있는데 수능에서는 이렇게 여기 우리가 지금 수능 기출하는 거야. 지문의 논리를 거꾸로 만드는 놈을 찾는다. 라고 암기를 해야 돼. 이게 왜냐하면은 이런 추론 문제가 극히 드물어요. 거의 수능급 정도 돼야 이렇게 좋은 문제가 나오는 거고 나머지도 추론이 있던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싸구려 추론 문제들은 그냥 지문에 찾으면 있는 거. 이거는 진짜 추론이 아니지. 지문의 논리를 거꾸로 또는 논리 비틀기. 이게 진짜 추론 문제다. 그러나 대단히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이렇게 논리를 만들었을 때 같으냐 다르냐 기껏해야 그 정도 찾는 거라고. 자, 그 다음 보기 문제가 나왔고 계속 얘기하지만 보기 문제에서는 뭐 한다? 쫄지 말고 보기에서 답을 준다 그랬지. 여기 보면은 점점 커지고 점점 멀어지고 이건 작아진다는 얘기지. 아, 원근 묻겠다고? 아까 지문에 화살표 처리하는 거 확인할래? 그 얘기라고. 점점 물체가 커진다는 얘기는 정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진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장면 3에서는 점점 멀어진다. 그림의 크기가 작아졌지. 작아졌다는 얘기는 원근, 멀리 있는 거고, 그 멀리 있는 것들은 어떻게 된다? 정점들의 간격이 좁아진다. 삼각형이 작아지는 게 아니라 삼각형 크기는 같다 그랬지. 그림도 그래서 일부러 갖다 놨어. 그래서 그 정점들의 간격이라는 포인트를 지문 읽으면서 찾고 그 다음에 보기에서 읽으면서 여기서 끝나야 돼. 이거를 대충 쳐다보고 아니 뭐지 이거? 그리고서 1, 2, 3, 4, 5 여기에 가는 순간 언젠가 풀리긴 풀리겠지. 시간이 걸리지. 그래서 항상 비문학에서의 독서에서의 보기 문제는 보기에서 먼저 출제자 의도를 캐치하고 계산을 하거나 또는 결과값을 먼저 찾아놓고 선지를 고른다. 이게 정석 플레이라고. 그냥 하나하나 열심히 설명해갖고 선지하고 맞춰보고 해갖고는 영원히 1등급은 힘들어요. 자, 이렇게 비교적 쉬운 3D 영상 지문이었지만 역시 수능 지문답게 출제 포인트들은 완벽했다고. 여러분들은 그 완벽한 기출 포인트들 다시 한번 잡아놓고 다른 지문 연습할 때 자꾸 써먹는 거 훈련하면 수능 100점 여러분의 것입니다. 구독, 좋아요, 엄마국어.